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도 복리가 됩니다. 라는 책입니다. 데런 하디 지음, 유정식 옮김, 부키에서 나온 책입니다. 변화와 성장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복잡하거나 스트레스로 가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공은 단순한 것이므로 자신의 선택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원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매일매일의 사소한 결정이 자신을 원하는 삶으로 이끌 수도 있고요, 재앙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구성하는 것은 가장 사소한 선택들인데요. 무엇을 먹고 어디서 일할지, 누구와 뭘 하며 시간을 보낼지 그 모든 선택이 자신의 오늘 하루뿐 아니라 평생을 살아나갈 방식을 결정합니다. 제대로 된 일을 5,000번 반복할 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인생 역전의 기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파운드 이펙트를 활용해야 합니다. 즉, 복리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컴파운드 이펙트는 작지만 현명한 일련의 선택들이 엄청난 보상을 낳는 원리를 일컫습니다. 그 결과가 아무리 클지라도 초기에는 각 단계가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강, 관계, 재산 등 자신에게 중요한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든 간에 초기의 변화는 아주 미세해서 감지조차 어렵습니다. 즉, 이 작은 변화들이 즉각적으로 뚜렷한 결과를 내지 않기 때문에 선뜻 대단한 이득이라고 여길 만한 성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컴파운드 이펙트가 발휘되기도 전에 제풀에 포기하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일주일간 지속하다가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8일째에 그만둡니다. 6개월 동안 피아노를 연습했지만 젓가락 행진곡 말고는 다른 곡을 마스터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이유로 포기해 버립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처럼 작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단계들이 시간이 지나 꾸준히 쌓이면 엄청난 차이로 귀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센트의 마법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지금 당장 300만 달러를 받겠는가, 아니면 오늘 1센트로 시작해서 매일 2배씩 늘어나는 돈을 31일 후에 받겠는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릴 수 있을까요? 1센트에서 시작하여 매일 2배씩 받기로 했던 선택이 31일이 지나면 300만 달러보다 무려 3배 이상 큰 금액인 1,073만 7,418달러 24센트로 되돌아옵니다. 꾸준함의 힘을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례인데요. 1센트에서 시작하여 2배씩 늘어나는 이 마법처럼 인상적인 게 또 없을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이 힘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 공통적으로 발휘됩니다. 여기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3명의 동네 친구가 있습니다. 이들의 연수입은 모두 5만 달러 정도인데요. 그리고 결혼 후에 뱃살이 늘어서 조금은 걱정스러워하지만 일반적인 건강 상태와 평균 몸무게를 유지 중이라는 점도 같습니다. 우선 레리라는 친구는요,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긴 하지만 좀처럼 변화가 없는 생활에 가끔 불만을 느끼는 정도입니다. 다른 친구 스콧은요,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에 10페이지씩 책을 읽고요, 출근길마다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담긴 오디오북을 30분씩 듣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자의 팟캐스트를 듣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습니다. 매일 125칼로리씩 덜 섭취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하루에 2,000보가량 더 걷기로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인 브래드는요, 최근에 최신 모델의 대형 텔레비전을 구입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실컷 시청하는 중입니다. 푸드 채널에서 본 레시피를 따라하며 요리하기를 즐기는데요. 치즈가 범벅된 캐서롤과 디저트는 가장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또 거실에 발을 설치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음주 라이프를 실천합니다. 브래드는 그저 좀 더 즐기며 살고 싶을 뿐입니다. 5개월이 지나도 레리, 스콧, 브래드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스콧은 계속해서 매일 밤 조금씩 책을 읽고 출근길에 오디오북을 듣습니다. 브래드는 인생을 즐깁니다. 레리는 해오던 대로 그냥 계속 살아갑니다. 10개월이 경과해도 이들의 삶에서 현저한 변화를 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18개월 후에도 새 친구의 외모에서 아주 작은 변화조차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25개월쯤 지나고 나면 마침내 뚜렷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27개월째에는 차이가 제법 벌어지며 31개월째가 되면 그 변화는 깜짝 놀랄 만한 수준에 이릅니다. 스콧은 날씬해진 반면에 브래드는 뚱뚱해졌습니다. 스콧은 단지 하루에 125칼로리를 덜 먹었을 뿐인데 그걸 31개월간 유지한 결과 무려 33파운드, 약 15kg이 빠졌습니다. 같은 기간 브래드는 하루에 단지 125칼로리를 더 섭취했을 뿐인데요. 몸무게가 33.5파운드가 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체중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스콧이 독서와 오디오북 듣기에 쓴 약 1000시간, 즉 새로운 지식 습득을 실천한 시간은 그에게 승진과 연봉 인상이라는 보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브래드는 직장에서 뒤처졌을 뿐 아니라 결혼 생활 역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레리의 상황은 2년 반 전과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의 후회라는 감정이 더해진 것만 빼면 말입니다. 이처럼 컴파운드 이펙트의 경이로운 힘은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컴파운드 이펙트를 적용한 사람과 자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컴파운드 이펙트가 나타나도록 방치한 사람 간의 차이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큽니다. 작지만 현명한 선택들이 쌓이고 꾸준함이 유지된 결과 놀라운 성공을 보여준 것인데요. 사소한 차이가 결국 운명을 바꿉니다. 아주 사소한 차이일지라도 충분한 시간 동안 꾸준히 누적된다면 그로 인한 결과물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간격이 벌어져 버립니다. 아주 작은 단계들을 차례대로 꾸준히 시간을 두고 밟아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컴파운드 이펙트를 어떻게 작동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자주 되는 핑곗거리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똑똑하지 않아서, 경험이 없어서, 부모가 잘못 키워서, 충분히 교육받지 못해서 등 하나씩 적어보는 것입니다. 과거의 자신을 포함해 누구와의 경쟁에서든 이기고자 한다면 각고의 노력과 자기 개발을 통해 부족한 점을 채우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스코처럼 해야 합니다. 별로 대단치 않아 보이지만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적어보는 건데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지도 모릅니다. 브레드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별로 대단치 않아 보이지만 당장 그만둘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먼저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 행동들이 우리의 성과를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과거에 가장 성공적이었던 분야, 능력, 성과를 나열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과연 그 성공이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결과였는지 아니면 앞으로 개선할 여지는 없을지 현재에 안주하려는 관성이 미래의 실패를 불러오지 않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100% 책임져야 합니다.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항상 100% 책임을 진다면, 즉, 내가 내리는 모든 선택과 내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모든 반응을 온전히 내가 소유한다면 결국 내가 그 대상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렸습니다. 내가 했던 일에 대해 또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 그 모든 것에 나는 책임이 있습니다. 행운, 상황, 바람직한 조건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나 자신에게 달려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가 어떻게 말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나를 100% 관리하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피해 의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자 선택함으로써 엄청난 행운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완성된 행운의 방정식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준비에 태도를 더하고 태도에 기회를 더하고 기회에 실천을 더하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준비는 끊임없이 자신의 기술, 지식, 전문성, 인간관계, 자원을 개선하고 준비해야 큰 기회가 찾아올 때, 즉 행운이 갑자기 나타날 때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태도란 어떤 상황, 대화, 분위기에 대해서 운이 좋다고 여기는지 아닌지를 뜻합니다. 찾지 않는다면 볼 수 없고 믿지도 않는데 찾아 나설 수는 없습니다. 행운이 비켜가는 사람들은 이 태도가 문제고 행운은 늘 우리 곁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태도의 덕을 봅니다. 기회. 누구나 자신의 운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운은 일부러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예상보다 빨리 찾아오거나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실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 누가 행운을 자신에게 전해줬든지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건 자신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행운의 방정식을 구성하는 요소인데요. 행운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행운의 여신은 모두에게 햇살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산 속에 얼굴을 감추지 말고 얼굴을 들어 하늘을 봐야 합니다. 결국 모든 길은 우리에게 통합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회와 행운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을 추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가장 성공하길 원하는 영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신이 그 영역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디에 도달하고 싶은지 더 부유하고 더 멋지고 더 행복한 지점을 짚는 것입니다. 변화의 첫 번째 단계는 인식인데요. 자신이 현재 있는 곳에서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다면 목적지로 이끌어줄 선택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자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을 분명히 인식해야 좀 더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인식하기 전에 자신이 개선하고 싶은 삶의 영역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빚더미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자신이 지출하는 모든 돈을 푼돈까지 전부 추적해야 합니다. 살을 빼고 싶다면 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을 일일이 따져봐야 합니다. 운동 경기 참가를 위해 훈련하기로 결심했다면 자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과 행하는 모든 운동을 추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메모장을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 적어야 합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한 가지도 빼지 말고 핑계나 예외는 없습니다. 컴파운드 이펙트의 기적을 일으킬 만큼 반복적으로 충분히 오랫동안 간단한 일을 계속 실천하는 게 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단순한 일들을 혹시 현재 자신이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결정적 차이는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일을 성공한 사람들은 기꺼이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Y 파워를 찾아야 합니다. 목표가 잘 달성되지 않을 때 우리는 흔히 의지력 부족을 탓합니다. 우선 의지력은 잊어도 됩니다. 대신 Y 파워를 찾아야 하는데요. 자신의 선택이 의미를 가지려면 반드시 자신의 꿈과 영혼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목적, 핵심 자아,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와 일치하는 선택을 내리는 것이 동기부여에 탁월한 효과가 발휘되도록 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신이 뭔가를 원하고 있다면 그것을 원하는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즉, 자신의 삶의 중대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싶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향해
스스로를 떠밀고자 한다면 자신의 Y는 자신을 움직이게끔 멋진 동기여야만 합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고 난 뒤 몇 년이 흘러도 달리고 달리고 또 달리고 싶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Y를 찾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열정의 발화점, 열광의 근원, 인내의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Y를 찾는 일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오직 우리가 찾는 것만을 보고 경험하고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찾고 싶은지 알지 못한다면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찾으라고 뇌에 지시를 내려야 비로소 그 대상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기관을 통해 수십억 바이트의 정보가 우리에게 집중 포화를 퍼붓습니다. 제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그런 정보 중 99.9%는 무시하고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는 것만 보고 듣고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뭔가를 떠올리면 그것이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이미 존재했던 것이지만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그 대상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당깁니다. 그 대상을 인식하는데 생각을 집중하고 마음을 이끌어야만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관점을 가지는 순간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 생각에 초점이 맞춰지고 갑자기 환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자신이 찾아야 하고 집중해야 할 새로운 대상을 뇌에게 알려주는 일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 상황, 대화, 자원,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바라볼 새로운 시야를 선사하는 셈입니다. 이 새로운 관점을 통해 자신의 마음은 외부 환경을 자신이 진정 원하는 목표에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 대부분은 외부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미묘하게 통제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목표를 향한 긍정적 궤도를 유지하려면 그런 영향력을 이해하고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힘을 성공을 향한 자신의 여정에 방해물이 아닌 지원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바로 인풋, 자신이 자신의 마음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는 자신이 어울리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환경은 자신의 주변을 뜻합니다. 첫 번째 영향력, 인풋, 두뇌 활동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싶다면 자신의 뇌에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더욱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인풋은 자신의 성과와 생산성에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두뇌가 소비하는 대상을 통제하기가 특별히 까다로운 이유는 우리가 그중 상당량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의 경우엔 전혀 가치가 없거나 비생산적이거나 파괴적인 인풋을 흡수하지 못하도록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빈 유리컵과 같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든 채울 수 있는데요. 헛소리와 불평불만으로 마음을 채운다면 더러운 물을 유리컵에 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리컵에 어둡고 음울하고 우려스러운 물이 담기면 자신이 만드는 모든 것 또한 더러워진 필터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신이 생각하는 전부이기 때문에요.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콩 심은데 콩 나는 법입니다. 그러나 물이 아무리 더럽더라도 깨끗한 물을 계속 붓는다면 결국엔 순수하게 맑은 물로 가득한 유리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이며 영감을 주고 힘이 되는 생각을 인풋해야 합니다. 숱한 어려움을 뚫고 장애물을 극복해 위대한 업적을 세운 사람들의 이야기들, 또 성공, 번영, 건강, 사랑, 그리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전략들, 더 큰 풍요를 일구고 성장하고 확장하기 위한 아이디어들, 바로 이런 것들을 매일 전하고 얻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영향력은 관계인데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을 중거 집단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성공이나 실패 중 95%가 중거 집단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누구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지,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두 그룹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태도와 의견에 규칙적으로 노출될지를 좌우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들이 먹는 대로 먹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그들이 읽는 대로 읽고,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들이 바라보는 대로 보고, 그들이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심지어 그들이 입는 옷과 비슷한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향으로든 그 영향력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긍정적인 삶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3일까지는 아니지만 3시간 정도는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3시간까지는 아니지만 3분 정도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친교의 영향력은 강력하기도 하고 미묘하기도 하다는 것을요.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태도, 행동, 반응에 자신이 영향을 받지 않을 도리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잘 관찰한 다음 그들로부터의 영향을 자신에게 얼마나 허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게 누구든 간에 타인의 행동이나 태도가 내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영향력은 환경인데요. 시선을 바꾸면 풍경이 달라집니다. 성공을 위한 긍정적 환경을 만든다는 건 온갖 잡동사니를 전부 치워버린다는 뜻입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물리적인 잡동사니뿐만 아니라 별 효과가 없고 우리를 움츠리게 만드는 심리적인 잡동사니 또한 죄다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것들은 하나같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즉, 성취와 성공의 에너지를 빨아들입니다. 완료되지 않은 과제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과거로 불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충분히 완성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노력을 추가할 수 있는 삶의 영역 3가지를 찾아서 매일매일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